자, 시간 됐으니까 인사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아, 자주 보니까 좋은 거죠?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그렇죠. 자, 제 이름은 간단히 윤경근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이름은 간단한 겁니다. 근데 수업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수업은요, 자료 다운받아 보시잖아요. 자료가 이제 원래 한 개인데, 제가 여기다 써 들었잖아요. 맨 위에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말이죠. 이 분리해서 스테이플 하기 바랍니다. 스테이플. 그러니까 1, 2, 3까지 따로 하고요. 나머지 4, 5, 6페이지는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봐야 되니까 말이죠. 자료를 다운받아 준비를 했다고 믿고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오늘은 타이틀 보겠습니다. 1페이지 타이틀 보시면은요. 죄수론이 되겠습니다. 죄수론. 그죠? 죄수론이죠? 시험에 잘 나오다 봐야 됩니다. 근데 타이틀이 죄수론 일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반.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죄수론은 말이죠. 범죄의 숫자를 말하는 건데, 죄수론은 이 판례가 중요하거든. 이 죄수론 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요게 시험 잘 나오거든. 잘 나오는데, 이거 알려면요. 먼저 여기에 대한 큰 그림. 이게 바로 일반이거든. 그래서 일반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 판례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 잘 나오지만요. 이거 자체도 뭐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말이지. 둘 다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은 죄수론 일반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판례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제가 올릴 거니까 말이죠. 오늘 수업 꼭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다음도 수업을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말이죠.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 죄수론 파트는요.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때 따라서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거 합치게 되면은 거의 두 문제는 그냥 나온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말이죠. 죄수론이 분명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는 무조건이고 여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수업을 잘 듣기 바랍니다. 절대 수업을 중간에 건너뛴다, 스킵한다 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요. 재미도 있고 또 분명히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도움 될 겁니다. 그렇죠. 죄수론. 그렇죠. 일단 죄수론이 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범죄 개수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범죄가 한 개인가 또는 여러 개이냐 물어보는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죄수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범죄가 일죄가 있고요. 일죄가 있고 범죄가 수죄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범죄가 몇 개다? 당연히 한 개가 되겠습니다. 한 개. 이거 뭡니까? 수개니까 수개의 범죄를 줄여서 수죄를 합니다. 수개의 범죄니까 말이죠. 당연히 두 개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정확히는 두 개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죄수론 수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경합이 나오는데 경합이 이따 보겠지만은 상상적 경합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실체적 경합이 이런 말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데 자, 일죄인가 수죄인가? 수죄라면은 경합이 상상적 경합이냐 아니면 실체적 경합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것저것 정리해 드렸는데 뭐예요? 자료가 너무 좋죠? 그렇죠? 정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다. 저는 스스로 자신합니다. 정말 잘 돼 있어. 자료는 말이죠. 아마 대부분에서 제가 제일 잘 정리하고 제일 잘 만들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자,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박스를 잠깐 볼까요? 1페이지 바로 핵심 정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가지가 큰 틀이죠.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것이 단순일죄고, 두 번째가 포괄일죄이고,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범, 줄여서 상경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실체적 경합범 되겠습니다. 줄여서 뭐예요? 당연히 실경 되겠습니다. 실경. 배우는데, 두 번째 칸 되겠습니다. 바로 행위와 죄수 그랬잖아요. 딱 보시면 이게 다 다르죠. 그죠? 네 가지가 하나같이 다르죠. 행위도 다르고, 범죄 숫자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배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죄수가 나오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깊게 들어갈게요. 일단 범죄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일죄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포괄해서 일죄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상상적 경합이란 것이 있고요. 그럼 상상적 경합범이 요 말이 들어갈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은 실체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범 되겠습니다. 자, 알 수가 있다 믿고요. 일단 어떤 건지 설명 드려볼게요. 요건 가장 쉬운 건데 물론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쉽게 할게요.
그냥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총으로 앞에 있는 A를 그냥 빵 쏴서 죽였습니다. 살인의 단순히 일제한 거죠. 이거 쉽죠. 뭐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A가 갖고 있는 어떤 핸드폰을 훔쳤다 이겁니다. 저희는 뭐 일제가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포괄일제인데 약간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요, 이제 설명 들으면 분명히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상습절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상습절도. 절도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통틀어서 상습절도 된 건데, 가던 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둑이죠. 그러니까는 직업이 도둑이야, 도둑. 그러니까 맨날 이제 도둑하는 거예요. 절도하는데 절도했습니다. 응? 자, 한 달 뒤에 뭐 또 했고요. 일주일 뒤에 또 했고, 뭐 3일 뒤에 또 했단 말이죠. 절도인데 요 자체는 요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나 우리 법에는 묶어요. 이걸 묶어서 어때요? 포괄해서 상습 절도의 일죄로 처벌합니다. 알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상습 강도 있습니까? 상습 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 이거? 상습 강간 있나요? 상습 강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은 큰 틀에서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줄여서 상경, 줄여서 무슨 경? 실경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부터 볼게. 이게 뭐냐면요. 행위가 한 개입니다. 행위가 한 개인데, 범죄가 수개라는 얘기죠. 범죄가 수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요. 앞에 A가 있고, B라는 놈이 있는 겁니다. 그쵸? 어떡한다고? 총을 겨눠가지고, 한 방으로 다 죽여요. 원샷 투킬인가? 그렇죠? 어쨌거나 총을 빵 쏴서, 이게 A하고 B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A도 죽었고, B도 죽었다 이겁니다. 총 한 방이죠, 총 한 방. 빵 쐈다고. 행위는 한 개인데, 범죄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살인죄, 거기에 대한 살인죄. 범죄는 또 두 개잖아요. 알 수 있겠죠? 이 말은 뭐예요? 두 개 살인죄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또 줄여서 상경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은. 되게 쉬워.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르겠죠. 이건 말이죠. 행위도 수개이고, 범죄도 수개간 기회가 되는 거, 수개.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볼까?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앞에 A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죽여야죠. 그래서 총을 쏴서 이제 A라는 놈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 다음날은 말이죠. B가 있다고. 이 새끼도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 총을 빵 쏴서 B도 죽였습니다. 알겠죠? 오늘 한 방, 그 다음에 내일인가? 또 한 방. 행위가 두 개이고, 그렇죠? 수개이고, 범죄도 두 개가 되잖아요. 알겠죠? 이때 뭐예요? A에 대한 살인죄하고 B에 대한 살인죄의 무슨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 또는 줄여서 실경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하고 이 범죄 개수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맨 위의 핵심 정리. 바로 두 번째 칸인 건데, 행위랑 범죄 개수를 이제 제가 칠판에 써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은 이제 행위가 몇 개입니까? 행위가 한 개이고, 맞죠? 범죄도 한 개예요. 맞죠? 꼴 행위가 여러 개입니다. 절도인데, 행위가 여러 개예요. 수개인데, 범죄는 한 개밖에 안 됩니다. 포괄해서 상습절도의 일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행위가 몇 개입니까? 한 개. 총 한 방인데, 범죄는 A도 죽고 B가 죽었다. 두 개의 살인죄가 된 거죠. 그래서 범죄는 수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거죠. 이거는 뭐예요? 행위도 수개이고, 오늘 총 한 방, 내일 총 또 한 방. 행위가 두 개이고, 범죄도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명히 맞죠? 한 개, 수개, 수개가 되겠습니다. 자, 제 말씀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모르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이해 못하겠다. 조금 문제 있는 분인데,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도 뭘 조심하냐면요. 핵심 정리해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칸인 건데, 이게 조금 달라요. 보통 이렇게 일죄이다, 수죄이다 보는데, 이것이 죄수가 조금 다를 때가 있거든. 바로 형법, 형수법이 다릅니다. 뭔 말이냐면요. 이게 형법적으로는 일죄고, 이건 형법적으로 수죄가 된다며. 형법적으로, 형법. 알겠어요? 이게 바로 형법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까지 바로 형수법이죠.
소법 되겠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일죄, 일죄. 똑같은데 이게 달라진다고. 이게 그래서 일죄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수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똑같은 건데 요 파트가 좀 달라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상경은요, 형법상은 수죄지만은 형소법상은 일죄가 된다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 이거. 그죠? 그래서 어떤 법을 보는데 그 법이 형법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것이 형사소송법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 파트를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제가 요 범죄를 뭐라 표현하냐면요. 봐요. 이게 형법은 범죄하고 형벌에 관한 실체에 대한 법. 실체법이라는 거예요, 실체법.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실체법상은 수죄인데 이 절차법이죠, 절차법. 절차법적으로는 일죄가 되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요. 이건 과형상. 글씨가 보입니까? 그죠? 과형상. 또는 뭐라 표현합니까? 소송법상. 또는 뭐 처벌상. 뭐 같은 말이에요. 요게. 그렇죠? 요거 말했죠? 다른 말로 뭐예요? 소송상 일죄, 처벌상 일죄, 절차법상 일죄, 과형상 일죄 이런 말 쓰거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뭐 이 판례가 이런 말도 쓰고요, 막 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통틀어서 요게 대한 것을 말합니다. 요거 한 번 더 할게. 실제법상은 수죄이다. 그러나 절차법상 또는 소송상, 과형상은 일죄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게 요 용어가 이게 좀 가끔씩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고 보이죠, 비고. 그래서 이 때에 따라서는요, 요 말이 이게 단순 요 말이 생략될 때가 있습니다. 생략. 그냥 일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렇고. 요때 또 요 실체적 요 말이 빠질 때가 많아요. 단순하게 경합법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합법이라 했을 때는요, 요것이 아니고 요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요 말이 생략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역시 생략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게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비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법 조문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도 있지만은요, 좀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먼저 형법 나와 있죠, 형법. 형법 제 37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골치 아픈 조문인데요. 바로 경합법 나와 있다고. 자, 타이틀이 분명히 경합법이죠. 그러면 이걸 말합니까? 이걸 말합니까? 당연히 요거를 말한다 이겁니다. 요거. 그렇죠. 자, 볼까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뭐예요? 수개의 죄가 되겠습니다. 수죄. 이걸 말하겠죠, 이거. 또는 금고 이상의 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게 된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죄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40조가 되겠습니다. 타이틀 이제 알 수 있겠죠? 바로 뭐예요? 상상적 경합이다. 다른 말로 상경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죠. 밑줄 나와 있죠. 밑줄 일개행위가 한개행위가 뭐라고 있어요? 수개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혹시 상경 되겠습니다. 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되겠습니다. 좀 조심해야겠죠? 이제는 이걸 배운 것이 아니고 요거를 배운다 이겁니다. 요거를 배운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집어넣었거든요. 먼저 11조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사건인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1호가 보이죠? 자, 나와 있죠? 1호. 1인 2부만 수죄가 되겠습니다. 수죄. 지금 이걸 배우는 거니까 수죄는 이것뿐이 없어요. 그죠? 아까 여기서는 수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 아니야. 이때 수죄라는 것은 요거밖에 없다. 다른 말은 뭐예요? 실체적 경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 조문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게 해석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보세요. 248조 2항 되겠습니다. 보세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식적인 그릇이 전부 미친다 나와 있잖아요. 이 2항, 범죄 사실은요, 옆에 쓰겠습니다. 일죄. 범죄 사실, 다른 말로 일죄. 즉, 2항은 무슨 말이냐면, 일죄, 일배에 대한 공식적인 그릇이 전부에 대해서 비치되겠다 말이죠. 자, 일죄. 어디까지가 일죄죠? 자, 형소법이니까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포함시키고 여기까지가 일죄가 되겠습니다. 일죄.
알겠죠? 이거 빠져버리고 세 가지가 일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딱 제기했습니다. 공소 효력은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거 우리가 무슨 원칙 그래요? 무슨 원칙?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한 번 더. 공소 불가분의 원칙을 말해요. 248조의 2항이 이렇습니다. 여기다 298조인데 바로 뭐예요? 공수장 변경입니다. 아, 이거 골치 아프죠? 아, 이거 말이죠. 머리가 아픈데.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나와 있겠지만 바로 그 밑줄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죠. 자, 무엇을 말하냐? 옆에 쓰겠습니다. 일죄. 일죄를 말합니다. 일죄. 어떤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 이 말은요, 범죄가 일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일죄. 마찬가지겠죠? 일죄니까 이제 특히 이 법이니까 일죄가 여기까지가 일죄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자, 넘어가셔가지고 2페이지가 되는 건데, 헌법도 나와 있다, 헌법. 자, 13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13조 1항입니다. 전부 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국민은 행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포인트겠죠? 밑줄.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일사부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일사부재리. 분명히 처벌에 대한 거죠, 처벌. 처벌이니까, 욕을 말합니까? 욕을 말합니까? 욕을 말한 거죠, 여기. 처벌. 그죠? 과형. 그래서 그 헌법 13조 1항은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밑줄이 동일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죄를 말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요? 동일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처벌이니까. 이 과형,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동일한 범죄란 것은 여기까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동일한 범죄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벌된 이후에 그걸 또 처벌한다. 안 되는 거죠. 바로 일사부재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법 조문에서 조금씩 다르게 쓴단 말이지. 자,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 수업 들으면 뭐 어느 정도 다 캐치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 크게 알아보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설명 들으면 이제 뭐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네. 자, 일제가 무시 많은 건데, 복잡해 보이는데, 뭐,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페이지가 2가 되고요. 2번입니다. 2번. 일자 수재의 내용인데요. 먼저 가로 1번이 일제가 되겠습니다. 일제가 무슨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단순일제, 또 하나 뭐였어요? 포괄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순일제인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칸이에요. 어떤 거예요? 협의에 단순일제가 있겠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요? 법조 교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협의에. 잠깐만. 뭐 일제인데요. 이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긴 않겠죠. 그래서 그 뭐예요? 협의에 단순일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법조 경합 있는 거고, 이건 뭐 세 가지가 있죠. 자,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앞글자가 뭐예요? 특, 뭡니까? 보, 흡 되겠습니다. 특보흡. 암기가 돼야 돼. 특보흡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 특보흡이야. 특보흡. 자, 특별, 보충, 흡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되게 쉬운 거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아까처럼 말했죠? 가벼운 놈이 있었는데 A가 있길래 A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총을 빵 쏴서, 그래서 A가 죽었어요. 살인의 일죄죠. 뭐 너무 쉬운 거니까. 그렇죠. 쉬운 거니까 문제 없고. 이런 것들인데, 요건 뭐냐면 외관상은 외관상 수재처럼 보여요. 수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는 이게 한 개밖에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두 개 이상처럼 보이는데요. 진짜는 한 개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요. 봅시다. 특별, 보충, 흡성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정리를 잘 해드렸기 때문에 뭐 자료만 잘 읽어보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요. 자, 설명 드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충이죠. 보충 관계.
마지막이 흡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겠죠? 특별 관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그라돔이 있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 드렸었죠? 아버지는 가그라돔의 직계 존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갑이 아버지인 직계 존속 A를 살해했단 말이죠. 당연히 뭡니까? 존속 살해가 성립합니다. 존속 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인죄도 된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를 쏴 죽였는데요. 이것이 존속 살해도 될 뿐더러 살인죄도 되잖아요. 다만 이것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고 이것이 일반법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당연히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때는 존속 살해만 성립하고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특별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니까 이거 뭐 당연히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개란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특별관계인데, 요런 표시 있죠. 이런 표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지금 배운 거죠. 뭡니까? 맨 처음 나온 거. 밑줄. 가감적 구속요건과 기본적 구속요건입니다. 지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존속 살해가 성립하면은 보통 살인죄는 이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결합범과 기본범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거. 강도죄가 적용되면 당연히 뭐예요? 폭행업방 또는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과 마찬가지겠죠? 상해치사가 되면은 당연히 상해죄는 이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겠죠? 특별법과 형법입니다. 그래서 성폭력특별법상 특수 강간죄가 성립되면은요, 당연히 형법상 강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특수강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특수강간. 이게 뭐냐면요, 가난 놈이 이제 어떤 여자를 강간하는데 흉기를 들고 흉기를 소지하고 휴대하고 이제 A녀를 이제 했습니다. 강간했다고. 강간이죠. 그래서 형법상 강간입니다. 이거니까. 그러나 흉기 들게 되면요, 형법 대신에 성폭법상 특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당연히 일반법과 특별법 죄송합니다. 특별법과 일반법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특별 조항인 특별 범죄인 이 범죄가 성립하고 그것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런 범죄가 있어요. 특수 강간죄. 여기 보시면 나와 있거든. 좋아. 지금까지가 바로 특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죠?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특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성립한다는 거죠. 성립하고 그것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비슷한 모습인데 뭐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다는 거죠. 자, 기본법이 있고요. 보통 기본적인 기본법이 있고, 요게 대부분은 좋고요. 이게 안 될 때 나중에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이 보충법 되겠습니다. 대부분 좋은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때 비로소 이게 적용됩니다. 보충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더 우선한단 말이죠. 우선하고 이것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뭐 깊게는 뭐 몰라도 되고요. 큰 틀만 아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시적이 있고 또 하나는 묵시적이 있습니다. 자, 명시적 보충관계 분명히 법에 나옵니다. 법 자체에 그렇게 나온다고. 두 번째 묵시적 보충인데 그것은 법에 안 나오는데요. 해석상 그렇게 본단 말이죠. 해석상. 자, 이제 얘가 이제 나오는데 무슨 이적 나오죠. 이적은 적을 도와주는 거죠. 이적죄. 그래서 뭐 형법 시간에 나오긴 나오는데요. 거의 안 배우죠, 이거. 시험에 좀 덜 나오니까. 한자가 이렇게 되는 건지 뭐 대충 뭐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적국을 이렇게 한다. 그런 범죄야 이게. 무지 많어. 무슨 이적. 무슨 이적. 간첩도 적국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무지 많다고. 그래서 이것이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은 되는 거고, 이것이 안 될 때 보충적으로 뭐예요? 일반 이적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적은요, 이게 안 될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면은 이것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범죄가 안 될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나온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방화죄 마찬가지겠죠? 방화죄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방화죄, 이적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또 하나 뭐냐면요. 묵시적인데 법에는 안 나오는데 해석상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해석상. 당연히 뭐예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려고 뭐 합니까? 준비한다고. 준비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실행에 착수했다고. 실행에 착수하였다. 죽였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죠? 그럼 범죄가 3개입니까? 예비죄 하나, 미수 하나, 기수 하나. 범죄가 3개가 되냐고. 아니겠죠? 예, 당연히 뭡니까? 이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될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이게 나온다. 이런 취지예요. 마찬가지. 이것이 안 될 때 보충적으로 나온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범죄가 3가지가 아니고 범죄가 그냥 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상 여기에 대한 판례가 한 2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 판례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공범 마찬가지겠죠. 공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도와주다가 또는 시켰어요. 시켰다고. 어떤 범죄를 하고 시켰어요. 하다가 나중에 에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동으로 같이 했다고. 공동으로 같이 했다고. 도와주었다 이거 도와주었다. 방조고 시켰다. 교사죠. 공동정범 아닙니까? 공동정범. 자, 범죄를 도와준 이후에 나중에 같이 했다고. 이게 뭐예요? 방조범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공동정범만 성립합니다. 이 공동정범이 안 될 때, 그래서 보충적으로 방조가 된다 이 말씀이고, 교사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랑 부작이 마찬가지예요. 뭐 학설은 대립하는데 시험 안 나오니까 학설에 그 자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하지 않는 거 부작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게 안 될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이게 적용되겠다 이런 취지가 나와 있거든. 맞아. 그것이 이제 이걸 말한다 말이지.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건 그 판례도 아주 많고요. 그럴 텐데 현재 그 누가 누구를 흡수한다고. 그래서 흡수를 하는 법이죠. 흡수법. 흡수를 당하는 법. 흡수를 당하는 법. 바로 피흡수법 되겠습니다. 흡수를 하고 흡수를 당하잖아요. 당연히 이게 그 우선하고 이 범죄가 되면은 그것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흡수법과 피흡수법.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2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되게요. 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밑줄 쳐봐. 불가법적 무수행위, 수반행위가 되겠습니다. 수반행위. 그렇죠? 2번째 뭐예요? 불가법적 사후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수반이고, 또 하나 뭡니까? 그, 사후행위가 나오는데요. 뭐, 자세한 판례가, 나중에 할 텐데, 이건 지워도 되겠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있고요. 불가벌적 뭐가 있습니까? 사후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더라.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바로 이거죠. 이건 뭐 무조건 시험에 그냥 한 문제 나온다 보면 돼요. 이거 판례가 아주 많고요. 그렇습니다. 또 출제원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내죠. 이유는 내기 쉬우니까. 내기 편하거든. 다 마찬가지야. 출제위원들 전부 다 시험 잘 냅니다. 이유는 출제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거죠. 좋아. 어쩌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보세요. 이제 이거부터 설명드릴까? 가게남이 너무 있었는데 이제는 칼로 찔러주고 칼로 말이죠. 그 A를 뭐 시새끼 왜 그러세요? 고마해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런 식으로 죽였다고 살인죄가 되는데. 칼로 찔렀잖아요. 그러면 이 의복이 분명히 찢어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피 묻고. 그거 손괴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재물이죠, 재물. 이거를 찢고 피 묻히고 했잖아. 살인죄가 되고 손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괴죄는 처벌 안 시킵니다. 이거 아주 경미해, 이거 경미해. 그러니까 거의 무시할 만큼 된다는 거지. 이거는 무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살인죄에 있어서 뭐가 된다? 불가법적 수반행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굳이. 그러니까 경미하니까 여기에 수반해가지고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이제 불가법적 사후행위가 나오는데요. 이거 시험 잘 나오는데 지금은 큰 틀에서만 이제 보겠습니다. 뭐 판례가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었는데 타인의 제본을 절취했다고.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했어요.
절도가 된 거지, 절도. 옛날에 진짜 있었는데 휴대폰이 이게 좀 자꾸 동시 끊겨버리고 잘 안 된다고 이게. 에이씨, 그래서 에이씨, 이걸 이게 송기했다고, 송기. 그죠? 가벼운 놈이 있었는데 타인의 휴대폰을 훔친 다음에 처음에 쓰다가 안 되니까 이거 없애버렸거든. 절도만 되는 거고요. 손괴는 별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안 된단 말이지. 새로운 법익 침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절도죄만 되고요. 나중에 그걸 부셔 써도요. 손괴는 뭐다? 이런 식으로 불가벌적 무술행위 사후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은 큰 맥락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깊게는 이제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죄를 정리해 보았다는 거죠. 단순 일죄 정리해 보았는데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좋아. 이건 뭐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한 개 더 있죠. 이제 지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요, 어떤 분들이 여기 더 나가서 한 개를 더 추가시키기도 합니다. 요걸 추가시키는 견해도 있는데요. 알면 좋아요. 자, 뭐예요? 택일 관계가 되겠습니다. 택일 관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 범죄가 있고 B가 있는데 A 범죄가 되면은 B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A 범죄가 안 되고 B 범죄가 된다. 바로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일죄죠, 일죄죠. A도 되고 B도 되고 동시에 두 개 다 되는 거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도 일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 봐도 무방한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일반 강사분들이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자발음들.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부동산이 뭔지 알 거예요. 부동산을 이중으로 뭐 합니까? 매매한다 이겁니다. 매매한다. 이거 범죄가 뭐라고 배웠나? 일반적으로는 배임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기지 않나요? 판례가 있다고 이거? 이거 배임죄가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뭔 말이냐면요. 보세요. 그런 놈이 있었는데 자기 부동산을 이제 A한테 팔려고 이제 A한테 계약 맺고요. 계약 맺고 A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1 매수인이에요. 나중에 B가 있는데요. B 제2 매수인 되겠습니다. 걔한테 돈 받고 걔한테 등기를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등기를 이전시켜 주었단 말이죠. 이거잖아. 이게 보통 배임죄예요, 배임죄. 우리가 보통 배임죄라고 하는데 자, 생각해봐. 얘가 처음부터 기망을 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기망고의.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를 사기친 거예요. 진짜로는 이전 등기를 할 생각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속였다고. 야, 나한테 사람 말이지. 그래서 A가 속아서 얘랑 계약 맺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주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가비란 놈은 A를 이제 사기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받았잖아요. 편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이거는 범죄가 배임죄가 아니고 사기죄라고. 그렇죠? 사기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배임죄가 되는데 이런 고의가 처음부터 이것이 아니고 그냥 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런 고의가 있게 되면요, 이건 배임죄가 아니고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 배임죄 사기죄는요 반드시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면은 배임죄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사기죄가 안 되면은 배임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 사기죄라든가 배임죄 요건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택일 관계에 있다고 하거든. 이 판례가 정확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시험에서는요 깊게 안 물어봐. 그냥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배임죄가 된다고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우린 좀 더 깊게 해가지고 사기죄도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뭐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2페이지 밑에 각주 보이죠? 각주. 맨 밑에 각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크게 알아봤고요. 이제 판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판례. 그 뒤에 정리해놨는데 판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호치케스인가 스테이플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4페이지에 판례가 있는데요. 시험에 전부 다 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자, 그 3번 관련 판례인데 먼저 꺽쇠 1번입니다. 법조경합 보이죠? 법조경합. 요걸 말하는 거고 법조경합이 뭐냐 말이지. 자, 보겠습니다. 법조경합은 보세요. 일개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일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법조경합 요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부진정 경합이다 이런 말을 써요. 뭔가 경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랑 반대말이 아까 뭐였죠? 상상적 경합과 무슨 경합이에요? 바로 실체적 경합이에요. 요건 진짜 경합이고 그것은 경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합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진정 경합과 상경, 실경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바로 꺽쇠 그 1번의 그 판례 1번이겠죠? 한 번 더 할까? 1번. 자, 법조경합은 일개행위가 외관상, 다른 말로 부진정이 말이에요.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로 말하고,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것이 두꺼운 거, 미줄. 구성요건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는 건데, 일단 그렇지만 그 죄수 판단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판례 중에서 그 2번이 어떤 거죠? 그 판례 2번이 여기에 대한 거죠. 요거 그렇죠? 요거 특별관계. 뭐 길지만 그 글씨 두꺼운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의 그 글씨 두꺼운 거 밑줄. 특별법 구속을 충족한 행위는 일반법의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렇겠죠? 반대로 밑줄. 일반법 구속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 구속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시험에 그 3번 나오는데 좀 예전에 나왔군요. 되게 쉬워 이거. 아까 이거 존속 사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것이 특별법이고 이것이 일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사람이요? 아이씨, 그죠? 사람은 무조건 아버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무조건 아버지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게 바로 2번. 알겠죠? 그게 아버지랑 사람이다. 그렇게 아예 써요, 여러분들. 써. 나중에 또 뭐라 하지 말고. 안 배웠는데요. 뭘 안 배워? 지금 했잖아, 지금. 그죠? 아버지, 사람.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쓰세요. 시험에 3번 나왔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3번과 4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여기에 대한 거죠. 여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여기에 대한,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요거죠. 요건 이제 판례가 이제 별로 없고요. 여기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3번이 있고 4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고, 또 하나 뭐예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3번입니다. 3번.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적 경합의 한 형태인, 맞죠? 흡수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줄. 특정한 죄를 하면, 예를 들어 살인죄. 비록 논리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정적으로 다른 구속을 충족하는 손괴, 의복 손괴를 말한다고. 이때 그 구속요건의 불법이라는 책임 내용이, 즉 손괴의 불법 등이 주된 범죄, 살인죄에 비해서 밑줄 포인트 경미하기 때문에, 경미하죠. 이거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되겠습니다. 자,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쓰자고 살인, 손괴 쓰겠습니다. 판례 3번이죠. 옆에 쓰자고 살인, 손괴, 의복 이 빵꾸난 거, 그죠? 4번인 건데 이 4번이 아주 리딩 케이스 판례가 되겠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거기에 대한 리딩 케이스 판례인데,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잖아 이거. 자, 분필. 자,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떤 행위를 또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뭔가 또 한다고. 뭔가 또 했을 때 뭔가 또 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 거가 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쉽게 말해서 이미 법익을 침해한 건데 거기에 포함된 경우고, 법익 침해한 걸 벗어나서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법익이죠. 뭔가 새로운 법익 침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요.
요거는 분명히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말한다 말이지. 그랬을 때 그 판례 그 4번에 앞에 있는 가로 1번이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가로 2번이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림만 잘 보면 돼.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 분명히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 이런 차이점을 보는 건데요. 문과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4번은 무지 길잖아. 그래서 다 못 읽어. 자, 글씨 두꺼운 거 보겠습니다. 그 두꺼운 거 밑줄. 후행 처분행위가 이 말이에요. 밑줄.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말은 뭐예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이겠죠. 뭐가 된다? 불가벌적 성인된다 했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밑줄. 후행 처분행위가 뭐 이런 식이겠죠. 후행 처분행위가 이 말이에요. 밑줄.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 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달시켰다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별도로 어떤 범죄, 여기서 횡령입니다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건 일반론적인 거고 실제 들어가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오늘은 큰 틀에서 죄수로 일반 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꺽쇠 2번과 꺽쇠 3번이거든요. 그렇죠? 요거고.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꺽쇠 2번과 꺽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꺽쇠 2번. 법조 경합. 특히 요거. 법조 경합에 해당한다가 나와 있잖아요. 꺽쇠 2번입니다. 먼저 판례 1번인 건데, 꺽쇠 2번입니다. 법조 경합에 해당한 경우죠. 자, 이거 인자 위조가 나오는데요. 인자 위조는 바로 그 사인, 일반 사인의 인장이니까 줄여서 사인 되겠습니다. 판례 1번이에요. 타인의 인장은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문서 위조했습니다. 이때 뭐예요? 인장 위조죄. 다른 말로 사인 위조는요, 사문서 위조에 흡수되어서 따로 인장 위조, 다른 말로 사인 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겠습니다. 흡수된다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판례 2번은 시험 잘 나오는데요. 아직은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판례 2번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죄 나오잖아요. 보이스피싱 범인이 밑줄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 받은 후 기수 사기죄가 이미 기소된 겁니다.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별도로 뭐예요? 횡령은 되지 않는 겁니다. 뭐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당연합니다. 이거 반대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 꺽쇠 3번인 건데 다른 말로 이제는 다르게 법조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1번은 정말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어떤 얘기냐 보겠습니다. 업무를 방해하죠. 업무 방해가 되는 건데 행위태양이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 위. 행위태양이 뭐죠? 먼저 허는 뭐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거죠. 위계, 위력. 그러니까 업무 방해는요, 허위 사실을 유포, 위계, 위력을 쓴단 말이지. 어디를 보더라도 폭행에 들어갑니까? 폭행이 안 들어갑니까? 폭행이 안 들어간다고, 이거. 안 들어간다고. 따라서, 보세요. 폭행으로서 업무를 방해했단 말이죠. 분명히 여기에는 이게 안 들어가고, 폭행이 경미합니까? 비교적 경미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때린 거거든, 이거. 그렇게 경미하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 플레이 할 때, 폭행은요, 업무방해죄, 흡수돼요? 흡수가 안 됩니까? 흡수가 안 되고, 업무방해와 별도의 범죄가 또 된다고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폭행이요. 자, 이것이 그 판례 1번인 건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이거. 자, 글씨 두꺼운 것만 보겠습니다. 밑줄.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폭행이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흡수관계에 있다가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데, 정확히 야한 범죄는 무슨 경합이에요?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할까? 자, 그 다음 페이지 판례 2번인 건데, 이거 시험 잘 나오는데요. 하나 주는 거죠. 우리가 매번 보는 겁니다. 판례 2번, 페이지 5. 밑줄.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실을 다른 장소에 옮겼습니다. 이때 뭐예요? 설죄 플러스 별도의 무슨 범죄? 사체 유기죄가 또 성립하고 양범죄는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이 있다고 우리가 아주 매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꺽쇠 4번은 여기에 대한 거죠. 요거. 아까 잠깐 나왔던 거죠. 꺽쇠 바로 4번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마찬가지겠죠. 글씨 두꺼운 거 보겠습니다. 즉 뭐이죠? 즉 밑줄 일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그죠? 밑줄 일반 범죄가 무죄가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택일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건만 나와 있죠. 사건명 밑줄 사기 또는 배임이에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거나 또는 배임죄가 된다 이거지. 사기죄와 배임죄 동시에 다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비양립적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중음에 그런 케이스예요. 사기죄 또는 배임죄 이 말씀이 된다 이거죠. 자, 알 수가 있죠. 자,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셔서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포괄일죄. 자, 페이지가 자, 페이지가 이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자, 포괄일죄 나와 있는데 2페이지도 보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잔뜩 나와 있죠. 뭐 여러 가지 무지 많은데 뭐 어떤 건지 이제 크게 한번 알아볼게. 자. 뭐 무지 많은데요. 자, 포괄일죄가 되겠습니다. 포괄일죄. 그죠? 뭐 마찬가지 것도 협의에 포괄일죄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지 많은데 결계 접연집이죠. 자, 결, 계, 접. 아주 많네. 결계 접연집이에요. 맞죠?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체포했어요. 체포한 다음에 방 안에 잡아가뒀습니다. 그 사람은 체포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방에 잡아가뒀어요. 이때는 포괄해가지고 포괄해서 감금의 일죄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알겠죠? 뭐 이거는 뭐 여기에 뭐 포괄해서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있고 어떤 업자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뇌물을 주겠다, 뇌물 달라 요구도 하고 약속도 했고요. 자, 이틀 뒤에 실제로 뇌물 몇 천만 원을 받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도 하고 약속했다, 수수했다. 이렇게 해서 뭐 통틀어서 그냥 뇌물 수수에 포괄해서 일죄로 처벌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읽어보시고. 자, 결계 접연집이 되겠습니다. 결계 접연집이에요. 이거 두 음자로 암기를 해야겠죠? 결, 계, 접, 연, 집 되겠습니다. 자, 범죄를 결합했다는 얘기죠.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맞는 거죠, 이거. 좋습니다. 이거 되게 쉽죠. 결합법인 건데, 범죄가 결합에 대해서 포괄해서 일죄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있습니다. 이걸 주거침입과 절도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그것을 결합해서 합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포괄해서 일죄가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이거? 야, 주, 절. 뭐 이런 거 뭐 많은데, 뭐 쉬운 거니까. 자, 계속범 되겠습니다. 계속범인 건데요. 자, 감금이 대표적이죠. 감금. 어떤 피해자를 말했죠. 어떤 그 창고에 1년 내내 잡아가 두었습니다. 1년 동안 잡아뒀어. 이 범죄가 뭐예요? 그냥 1년 동안 한 거 포괄해서 감금의 일체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1년 동안 감금시켜도 그냥 포괄해서 일체로 처벌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쉽죠? 자, 접수범인 건데 이것도 쉽다고. 자, 가로등이 있었는데 A의 주거에 침입합니다. 주거 침입. 들어가서 말이죠. 빈집털이야. 뭐 많이 훔쳤어. 뭐 휴대폰도 훔치고요. 텔레비 모니터 훔쳤고 냉장고 훔쳤어. 냉장고. 피아노. 와. 뭐 지갑 훔쳤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1시간 만에 훔친 거예요. 1시간 만에. 5가지를. 하나, 둘, 셋, 넷, 5개. 훔쳤어. 범죄가 5개입니까? 포괄해서 일죄입니까? 네,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거죠. 그래서 포괄해서 말이지. 절도의 일죄로 처벌한다. 바로 접수법 이해가 됩니다. 이거랑 좀 다른 건데,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이지. 자, 각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업자 의뢰예요. 둘이 이제 친해가지고, 자주 만나면서 밥 먹고, 같이 골프 치고요. 돈 받죠. 자, 오늘 받았어. 1,000만원. 뇌물로. 보름 뒤에 500만원. 석 달 뒤에 뭐 4천. 넉 달 만에 무슨 뭐 500만원 받았다고. 이거 범죄가 4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틀어서 뭐예요? 수뢰의 포괄해서
일죄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지만은요. 정확히 어떤 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큰 개념만 알면 됩니다. 결계, 접연집. 마지막이 이제 집인데요.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가 보입니까? 하나는 상습범 보이죠? 상습범.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영업범 내지는 직업범 되겠습니다. 상습범. 영업범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직업범 되겠습니다.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아까 했었는데요. 바로 상습 절도가 되겠습니다. 절도했죠? 절도 또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도에 대한 습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절도 네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경합법이 아니고, 묶어서 뭐예요? 통틀어서 상습 절도에 포괄해서 일죄가 된다. 이런 뭐죠? 상습범. 알겠죠? 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무면허. 돌팔이죠? 돌팔이. 이렇게 쓰나? 돌팔이. 어쩌거나 뭔지 알죠, 이거? 그러니까 면허 없이 말이죠. 의사 수술하고 돈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무면허 의료인이 돌팔이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석 달 동안, 몇 달 동안 했어요. 환자 한 50명 치료했다고. 야, 그래도 기술 좋은가 봐. 치료가 다 됐어. 치료가 다 된 겁니다. 좋아. 이게 뭐예요? 넉 달 동안 50명 치료해도 범죄가 50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묶어서 통틀어서 뭐예요? 포괄해서 일죄가 됩니다. 이게 영업이고 직업 아닙니까? 직업.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하게 되는 것은 영업범, 직업범으로서 포괄해서 일죄가 된다 이겁니다. 이럴 판에도 꽤 있어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계, 접연, 집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 중에서 특히 시험에 나온 것은 요 파트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요 파트가 시험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상습범과 직업범 내지 영업범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어디선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 단어. 분명히 이 단어가 어떤 다른 파트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랑 좀 구별하자고. 이 집합범. 골치 아픈 테마가 되겠습니다. 공범. 이 누구죠 이거? 누구냐고. 이거는 말이죠. 그때 달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자 나중에 할 시간이 오겠지만 지금은 간단히 한번 볼게. 자 공범이라고 해서 뭐예요?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고 뭐예요? 최광의가 있습니다. 그죠? 공범. 자 이건 뭐냐? 교사범과 방조범이에요. 교사범, 방조범 되겠습니다. 알겠죠? 협의야. 광이 뭐예요? 이걸 포함시켜서 뭐 들어갑니까?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당연히 이거 다 포함시키죠. 이거 위에 거. 그러니까 요걸 다 포함시켜요. 이게 뭐냐면요. 요 파트가 이거 아닙니까? 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뭐라 불러? 임의적 공범입니다. 임의적 공범이고요. 이거를 포함시켜서 또 뭐가 나옵니까? 그것이 필요적 공범 나오잖아. 그죠? 이게 바로 뭐냐? 거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집합범이 있다는 거, 집합범. 또 뭡니까? 대항범이 있다고. 이런 거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내란죄가 들어간다고, 내란죄. 또 소유죄가 들어간다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거. 집합해서. 내란, 소유. 요건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 보는 범죄가 이런 범죄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뇌물을 준 놈과 뇌물을 받은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게 바로 요건데, 이게 용어는 같지만은요, 분명히 의미는 다르다고. 여기서는 포괄죄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뭐예요? 이 공범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말이죠. 요런 놈들이 되겠습니다. 조심하라고, 이거. 집합범과 이 집합범. 아까 뭐 들어가다 했어요, 이게? 들어간 게 뭐예요? 하나는 뭐? 상습법. 또 하나 뭐? 영업법 내지 뭐? 직업법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알겠죠? 좋아. 이거를 뭐 지워도 되겠죠? 자, 그렇게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뭘 볼까요? 어디를 볼까? 자,
밑에는 수제가 되겠습니다. 수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상경, 또 하나는 실경 되겠습니다. 페이지 3이고 밑에 박스가 되겠습니다. 상경인데 다 설명 들었던 건데 한 번 더 할게요. 자, 상경 되겠습니다. 밑줄. 하나의 행위는 한 겹이다. 밑줄.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속 요건을 추정합니다. 다른 말로 범죄가 수개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줄여서 실경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칸이겠죠? 밑줄. 수개의 행위가. 아시겠죠? 밑줄.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속을 추정합니다. 즉, 행위도 수개이고, 범죄도 수개이다. 이런 말씀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밑줄 나와 있죠? 바로 상경 부분에 밑줄 나와 있겠습니다. 밑줄 한 번 더 해봐, 밑줄. 예, 절차법적으로 일제로 취급됩니다. 어떤 범죄가? 상경이. 그래서 그 각주 보이죠? 각주 바로 밑에 있는 3번 되겠습니다. 3번. 정말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좀 기억합시다. 밑줄 나와 있죠? 밑줄. 하나의 사건은 소수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법언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한 번 더 할게. 하나의 사건은 소수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데 이따 나옵니다. 이따 나와. 이게 일제인데요. 하나의 사건 중에서 일부에 대한 어떤 것을 했잖아. 일부에 대해서. 그것은 뭐예요? 전부 다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소수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일주에 대한 어떤 행위는요, 싹 다 미치는 거예요. 이따 다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나갑시다. 자, 넘어가서 이제 판례들을 보는데, 자, 판례를 어디 보냐면요. 페이지가 5입니다. 5페이지. 그렇죠? 자, 판례가 몇 개 없는데, 오늘은 큰 틀에서만 공부할 시간이니까, 제가 대표적 판례 몇 개만 집어넣었어요. 판례 5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 포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포괄제 의가 나오죠? 자, 보세요. 동일 죄명에, 그쵸? 절도, 이런 식으로. 좋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행위를, 밑줄, 포인트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포인트야. 한 번 더 할게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 말이겠죠? 일직기간 계속해서 행하고, 피해 범위도 동일하다면, 이때 뭐예요? 포괄제로 처단한다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요거랑 비교하는 것이 바로 꼭세 8번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겠죠? 자, 8번. 포괄할지와 실경 구별인 건데, 자, 꼭세 8번이에요. 동일 죄명에 따른 수행위를, 밑줄, 포인트겠죠?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하고,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 뭐가 있다? 포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개의 범행에서, 밑줄, 범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포인트, 밑줄, 범의 범위 동일하지 않다면은 이제 뭐예요? 경합범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쵸?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판례 중에서 이 불법 게임장 있잖아. 무슨 바다 이야기, 불법 게임장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놈이 어떤 게임장 시설을 오픈했어요. 영업합니다. 한 넉 달 동안 영업했어. 돈 잘 벌었습니다. 그냥 걸려서. 그래서 단속이 돼가지고 장비를 전부 다 압수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망하다가 한 6개월 만에 누구한테 돈을 꿔서 이 같은 것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영업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이거. 이런 식으로. 어떨까 이거? 중간에 범죄 의사가 끊긴 거. 즉 이 범죄 의사하고 이 범죄 의사는 다른 거니까 이때 뭐 한다? 이 범죄하고 이 범죄는 뭐예요? 실체적 경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업하다가 걸려서 말이지, 전부 다 압수당을 당한 다음에 새롭게 범위가 갱신되어서 새롭게 불법 게임장 영업했을 때 양범죄는 실경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판례 좀 더 있는데 하나 더 할까? 돌팔이. 어떤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충청도에서 이겼다고 충남 한의원 되겠습니다. 물론 저거야 면허가 없어. 했어요 이거. 한 3개월 동안 하다가 망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요. 무슨 김포 한의원을 했다고. 대충. 분명히 말이죠. 이거 석 달 동안 하다가 1년 동안 했다고. 당연히 뭐예요? 이 범죄하고 이 범죄는 어때? 실체적 경험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다르잖아 이거. 그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네, 올라가서 꼭세 6번 되겠습니다. 꼭세 6번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형법 제40조 아까 봤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이에요. 규정은요. 일개행위가 수개 범죄 구성권에 해당하여 수재로 경합한 경우에 처벌상, 다른 말로 과형상, 다른 말로 절차상, 다른 말로 소송상이에요. 일주로 취급한다는 취지로서 알겠죠? 상경. 자, 꼭 7번 되겠습니다. 상경은 일개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권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아시겠죠? 벌써 이거 4번째, 5번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법주경합은 일개행위가 위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이거 뭐라 불렀어요? 바로 부진정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죄반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알 수 있는 거죠. 자, 꼭지 9번입니다. 바로 상경과 실경 교벌인데 너무 쉬운 거니까 아니야 읽어보자고. 너무 쉽지만. 자, 글씨 두꺼운 겁니다. 자, 법률상 한 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경, 수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는 실경이라 했습니다. 너무 쉽고 넘어가셔서 포괄일제 아까 10번, 꼭지 10번이죠. 포괄일제. 예전에 그 구척 케이스에 대한 판례거든요. 위에 것은 일반론적이고 아래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꼭지 10번입니다. 자, 사기죄에 대해서 밑줄 쳐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같다는 거죠. 수에 걸쳐서 기망인을 하여 금원을 편찬 경우에 밑줄 그 범위가 단연하고 범의 범위 동일하다면은 사기에 뭐가 된다? 포괄해서 일죄가 된다는 거죠. 범위도 같고 그다음에 같은 기망 방식이고 또 피해 범위도 같다는 거죠. 자, 포괄일죄 지나가시고 자, 상경이 되겠습니다. 상경. 이거 정말 시험 잘 나오죠? 그렇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그런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하나 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봅시다. 자, 밑줄 쳐봐. 밑줄. 절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을 폭행합니다. 이때 범죄가 두 가지 되고 양범죄는 무슨 경합? 상경이 된다 이거죠. 만날 보는 건데 야, 그건 진짜 시험에 아주 지겹다. 지겨워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이팔레예요. 자, 절도가 되겠습니다. 걸렸어. 경찰관에게 걸린 겁니다. 적발되었거든요. 그래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을 폭행했다 이겁니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때요? 일단 절도가 말이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준강도가 된 겁니다. 준강도. 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 폭행했지 않습니까? 뭐라 불러 이거? 이거 공무집행방이에요. 공무집행방입니다. 줄여서 공집방이 되는 거예요. 이 통틀어서 행위는 한 개이고 범죄는 수개, 두 개잖아요. 이때 양범죄는 무슨 경합? 바로 상상적 경합, 상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뒤에 것은 나중에 할게요. 그다음에 꼭세 12번입니다. 자, 바로 실질적 경합인 건데, 어떤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경찰관인데, 이 사람이 총으로 말이죠. 자기 와이프하고요, 애들을 쏴주겠다고, 와이프, 뻥! 뻥! 했거든. 뭐요? 실경이 된다, 실경. 자, 봅시다. 꼭세 12번에 글씨 두꺼운 겁니다. 밑줄. 초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각 한 발씩 순차로 발사해 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살인죄의 무슨 경합? 실경이 된다라고 했어요. 실경. 그렇죠? 이 어떤 경장인데요. 정신병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경찰관이 총 들고 있다가 막 쏴주겠단 말이지. 빵! 빠방! 그렇죠? 자, 분명히 빵빵빵이 3번 나왔잖아. 뭐가 된다? 세계 살인죄의 실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경찰관, 글쎄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나왔었죠? 자, 하나의 사건은 소소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사건은 소소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건데, 일죄란 거죠, 일죄. 그래서 일죄인데, 일부. 일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고소했어요. 일죄인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이 고발했습니다. 일죄인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기판력, 상소, 다 똑같아, 이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죄 중에서 그 일부에 대해서만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나머지 전부 다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바로 꼭세 13번이에요. 여기서 판례 1번이고요. 판례 2번이 요걸 거예요, 요거. 맞습니다. 3번이 이거죠? 이거 3번.
이게 4번이니까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이고 5번. 그죠? 자, 요런 똑같은 거. 자, 봅시다. 먼저 그 판례 그 1번입니다. 밑줄 일제 이런 식으로 일제가 되겠습니다. 일제하면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는요, 그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이것이 고소의 무슨 불가문이에요?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일제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고발은요, 그 일제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거죠. 뭐 알 수가 있잖아. 공소제기와 고발인데 3번 되겠습니다. 자, 확정판 기판력이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범사실과 미술 공소사실의 동일성 아까 나왔었죠? 자, 바로 뭐예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 말은 결국 일제란 말이에요. 일제다 말이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지금. 자, 상경도 일제라며. 자, 상경도 소수법상 일제이기 때문에 상경도 여기 들어갑니다. 판례 그 4번이에요. 밑줄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겠죠. 상경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죄에 대한 기판력은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미치겠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몇줄? 일죄 일배에 대하여만, 뭐, 아시겠죠? 일죄 일배에 대하여만,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여도, 그 효력은 나머지 전부 다에 대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일죄 일배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해도 그 항소는요, 뭐 어쩐다?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좀 약간 지연됐고요. 그렇지만은요, 강의 들은 게 분명히 도움이 돼가지고, 자, 어쨌거나 말이죠. 오늘 고생 많이 했고, 다음에 또 적당한 테마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죄수론 일반이고, 다음에 또 죄수론 판례를 또 할 거니까, 그 수업 반드시 들으시고, 자, 좋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다음에 또 적당한 테마, 할 게 무지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많어. 다음에 적당한 테마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